여러분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를 웃게 만드는 것,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임성민의 더 끌림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행복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 못지않게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만화 웹툰인데요. 다음 스토리를 궁금해하면서 마우스로 스크롤을 내릴 때 그 짜릿함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탄탄한 스토리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는 분입니다. 만화가 손태규 씨와 함께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만화가 주소 달랑 하나 들고 이제 서울로 찾아왔는데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저희였어요. 쓰기 부담스러워진 작가가 됐어요. 제 만화를 보고 누군가 한번 울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 지금은 웹툰 작가지만 예전에는 출판 만화 하던 만화가 손태규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꿈을 꾸었던 그런 사람으로 오늘 제가 그동안 만화를 그리면서 겪었던 작든 크든 그런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원래는 만화가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만화책 다니면서 예전에는 만화책방 환경이 그닥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만화방도 하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럴 때 예전에는 그 만화방 환경이 참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곳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저는 제 꿈을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주변 분들이 여러분이 만화를 하겠다 하면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또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볼 수 있는 책도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만화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정보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전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해서 저는 그냥 만화책 보면서 그냥 꿈만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기를 그렇게 그냥 만화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만화를 이제 정말 내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주변 이제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간다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나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갈 거야라고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이 뭔지 저도 고민을 하면서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무작정 좀 만화가 한 분을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만화가 주소 달랑 하나 들고 이제 서울로 찾아왔는데 만화가께서 이제 저를 보고 참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그림을 같이 그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이제 3학년 시절을 저는 참 편하게 보낸 게 다른 학생들 막 공부에 막 열의를 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만화가가 되기로 했으니까 공부할 시간에 만화를 그려라. 그리고 너는 학교에서도 만화책을 보면 내가 혼내지 않으마. 대신 다른 아이들에게 공부를 방해되지 않게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렴.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도 만화책을 거의 손에 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마운 분은 만화 책방 아저씨인데 제가 만화를 그린다는 거를 아니까 만화 책방에 가면 책상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만화책 보면서 공짜로 얼마든지 따라 그리렴. 그런 두 분의 도움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문화생이라는 그 첫 발을 이제 내디들어 서울로 이제 상경을 시작했어요. 그때 만화가 밑에 들어가면 뭐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왜 무술 닦기 위해 가면은 갖은 수련을 다 시키잖아요. 그 당시에도 만화가 밑에 가면 빨래, 밥, 잔심부름 이런 거를 다 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만화가 밑에서 한 6, 7년 정도 제가 그림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경쟁 상대인데 이 다음에 같이 만화가가 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수십 명씩 모여갖고 서로 만화를 막 그리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같이 막 꿈을 꾸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실력이 쌓으면은 얼마 정도의 이제 금액을 받고 하는데 제가 욕심이 생겨갖고 그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잠을 화실에서 자면서 일을 좀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손목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금도 오른쪽 손목이 그닥 좋진 않은데 정확하게 병명은 기억 못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야구하는 투수한테 걸리고 그때 지금은 세탁기가 많은데 그땐 주부들이 빨래를 많이 했거든요. 빨래를 많이 하다 보면 손목 스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지손으로 가는 힘줄이 2개 있는데 그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못 움직이게 한다고 제가 몇 푼 더 벌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평생 만화를 못 그리는 거 아닌가 하고 엄청나게 이제 한 몇 달간 쉬면서 고심을 하는 끝에 차라리 저한테 그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된 게 그림을 너무 이제 많이는 못 그리되 조금씩 그리게 되니까 차라리 내 작품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갖고 그 준비한 작품을 출판사를 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1990년대 이제 한 중반쯤 되는데 그때가 한국 만화계 붐의 시작이거든요. 그때 뭐 일본 만화로는 드래곤볼도 있었고 또 길거리 농구를 이끌었던 슬램덩크도 있었고 그게 이제 양대 출판사의 메인 이제 일본 만화들이었는데 제가 그린 원고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이 있겠다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최초 작품인 캡틴 서바이벌이라는 작품인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서바이벌로 만화를 그린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관심들을 가져갖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데뷔를 훌륭하게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후속작으로 그 12지전사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12띠 있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12띠를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만화를 했는데 의외로 첫 번째 작품보다 저를 더 알게 해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인기를 끌 때 이제 저하고 이제 경쟁 작품이 얘기했던 드래곤볼인데 드래곤볼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어요. 저희도 매 주마다 그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인기 등수가. 그래서 애석하게도 인기가 조금 낮은 작품들은 연재를 중단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 7, 8년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래도 인기가 조금 있었는지 무사히 그 작품을 다 마치고 만화의 붐이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2000년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웹툰이라는 게 소위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실 출판 만화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쳤어요. 출판 만화가 여지까지 많이 나갔던 것들이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저희였어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 원고료는 센데 실질적으로 책의 판매량은 적어지니까
쓰기 부담스러워진 작가가 된 거죠. 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좀 제 갈 길을 찾았는데 그래 흑백 만화만 하지 말고 한번 컬러 만화에 도전을 해보자. 그래갖고 컬러 만화를 할 거면 예전에 그리던 사람보다는 다른 거를 해보자 했는데 제가 원래 동물 만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원래는 동물을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동물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 그 동물원에 방문을 해서 둘러보면서 그런 결심도 하고 동물들의 제가 관찰도 좀 하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오고 그러면서 동물을 그리게 됐어요. 제 만화 평생 그리면서 제가 가장 못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여자를 제가 좀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테마가 등장을 아예 안 해요, 제 만화에는. 있기는 있지만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근데 요즘 영화든 뭐든 사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갈등, 막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작품이 좀 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가 원래 제 만화를 보고 누군가 한번 울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만화를 30년 가까이 그려오면서도 그걸 못 해보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 만화를 보면서 예전에 일본 작품 중에 허리케인 조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작품을 모를 거예요. 그 만화가 이제 연재가 끝날 때쯤에 주인공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엄청나게 전화가 왔대요. 그 묘지가 어디냐고. 이게 실화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가묘를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그 만화를 보고 가슴 아파했던 그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곳에 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만화는 저렇게 엄청난 감동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재주가 있구나 하고 제가 느꼈거든요. 제 만화가 아직까지는 한번 웃고 아 재밌었네 라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제 만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이 희망이 돼서 자기가 만화가가 아닌 다른 직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청소년에게 어차피 제가 청소년들에게 사랑받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되돌려줘는 되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가가 되면서 끝을 마무리하는 게 좀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문화호통 8번째 시간 오늘 만화가 손태규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화 또 애니메이션에 꿈이 있는 그런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아까 그 허리케인 무슨 작품 얘기하시면서 뭐 만화에는 감동을 이끌어내는 특화된 재주가 있는 것 같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영상이나 뭐 애니나 다른 게 아니라 만화에 그런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만화의 특정 부분에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그거는 뭐 소설 같은 걸 통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모든 창작 활동에서 뭐 창작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 자체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온 국민이 만화 주인공이 죽었다고 막 정말 슬퍼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언젠가 지금도 뭐 적게 해온 시간이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그 선생님께서 스토리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유추하는 그런 개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이나 사고력은 한정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뭘 가지고 글을 써야지 하다 보면 생각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단순화돼 있고 지극히 그 테두리 안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는 방법은,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단어를 또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는 습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이 방에 있는 것 자체를 보면 뭐 카메라라든가 의자, 뭐 나무 위에 뭐 이런 하늘에 위에 매달려 있는 어떤 이런 종이 도안, 이런 것들을 그때는 생각 안 나지만 일단 무조건 적어놔요. 노트에다가. 그러고 나서 막 수백 가지 단어들을 쫙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산 갖고 이걸 이야기로 만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갖고 우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 만화도 있어요. 보면 학을 다리를 잡고 이렇게 우산으로 쓰는 비, 소나기 이런 거 단어에서 연상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동물하고 관련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내 이야기에 한 좋은 소스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스토리 쓰는 게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네, 한국 만화 역사가 이제 100년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웹툰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또 여러 시절을 겪은 만큼 또 생각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 오면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면 나이 20이 훌쩍 넘거나 또는 막 그런 시기에도 자기가 장래에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는 대학교에 나와서조차까지도 자기가 내가 원했던 과가 이 과가 아닌데 라고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내가 과연 뭘 하며 살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주셨는지 몰라도 그 재주라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재능을 어떻게 발휘할까 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건 여러분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께 늘 감사해요. 왜냐면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예전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만화가가 됐지만 지금은 그림을 잘 그려서 만화가가 될 수 없어요. 남들보다 재밌고 독특한 창의력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만화가의 길에 한 발 다가섰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만화가도 여기 탄생할 수 있을 거고요. 최연소가 또 중요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만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저와의 인연이 있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파이팅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옷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즐기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세상을 열어주기 마련이죠. 저희 박물관은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야간 연장 개장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박물관 전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그 연가곡 중에 아름다운 물레방 아가씨를 합니다. 이거는 그의 첫 작품이고, 연가곡이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20곡이 하나의 줄거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번역을 영상을 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그 내용을 가사를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 그 가사를 보면서 감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는 연가곡이라는 연주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색적인데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이랑 와서 좀 즐거운 관람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지에 있는 9명의 작가분을 모시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다양성의 공유라는 그런 전체적인 작품 이미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작가마다 다양하게 또 나이프로 하신 분도 있고 또 상자각을 붙이신 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또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현대회화를 작품집을 가지게 되어서 저로서는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섭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널리 알려지고 또 세계 속에서도 또 널리 알려주신 작가님이죠. 우리 고유의 정말 따뜻한 그런 한지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한지를 찢어서 또 붙여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고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 제목을 가지고 소품으로 이렇게 또 아늑한 그런 고향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전시되었습니다. 네. 함께 작가의 그 가진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더불어서 또 같은 감상하면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타악기 하면 음악에서 양념 역할을 하는 조연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타악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현악기, 관악기들과 함께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 신나는 리듬과 함께 원초적인 본능을 한번 깨워보실까요?
네, 신개념 타악 퍼포먼스로 색다른 공연 문화를 만들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특히 최종호 대표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으면서도 반가우면서 엄청 반갑습니다. 예. 저와 함께 예술 수다를 함께 푸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공연 만들려고 바빴습니다. 덥기도 덥고요. 네. 예, 너무 바빴어요, 아주. 근데 예술 수다가 좀 그립기도 하네요. 예, 저도 그립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옆에 계신 분은요, 아는 분들은 정말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누구지 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이시죠. 관록의 무용수. 백형민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씀으로 많이 듣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작품에, 이 공연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 문관과 인연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6, 7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초기에 이제 시작될 때 춤적인 영역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스트로 출연도 하게 되고 이번 그 팡타스틱을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배우들을 데리고 안무도 하고 전체 총괄 어떤 흐름들도 조절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예술 감독이십니다. 예술 감독이요. 네. 예. 네, 제목부터가 팡타스틱. 예. 이런 깜찍한 공연을 언제 또 준비하셨어요? 네. 제목 재밌죠? 네. 이게 팡 이래서 터트린다는 느낌이고요. 타는 때릴 타자, 스틱은 이제 스틱을 뜻해서 스틱으로 때리는 타악 공연을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타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악의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원초적인 것을 기본으로 두고 멜로디나 다른 춤이나 이런 것으로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공연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관객분들이 이제 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늘 그런 신선한 색다른 기획들을 하시는데 이 팡타스틱이라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타악 공연이 갖고 있는 한계성들을 깨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전통 타악이라고 그러면 또 뭐랄까요,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약간 벽이 있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허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팡타스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자신 있는 넘버원 퍼포먼스, 타악 퍼포먼스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심차게 작년부터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운이 좋아서 그렇죠. 올해는 그것에 대한 앵콜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에는 시즌2, 팡타스틱 시즌2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도 또 공연이 있고 근데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지, 주제를 하나로 갖고 가지, 밴드 공연 나왔다가 타악을 하다가 또 우리가락도 나왔다가 너무 좀 헷갈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팡타스틱 자체가 공연물 기획 자체가 다양성을 담보로 해서 시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통 타악의 수구적 리듬, 드럼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시대에 맞는 공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중과 조금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경계의 벽을 넘기 위해서 제작된 공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지난해에는 관객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스탠딩으로 클럽 분위기로 아주 흥겹게. 네, 여기가 그렇게. 몸집 극장인데요. 네. 몸집 극장 처음으로 다 스탠딩 공연으로 클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도 그럼 클럽으로? 아니요. 저희가 또 똑같은 거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더 깊이를 뒀습니다.
아, 이 팡타스틱 1은 끝났고요. 이제 2가 다가오는데요. 공연을 보셨던 분들, 또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달 7월 11일, 12일 양일간요.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내에서, 강원도 내에서 세계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넘버벌 탑 퍼포먼스 팡타스틱이니까요. 자신 있게 준비했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적 타악의 리듬은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좀 원초적인 거예요. 거기에 이번 투에서는 움직임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보다 즐길 거리가 많고 다양한 소리 속에 마지막에는 몸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더운 여름 네. 극장을 오시면 후련하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무아지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말 이 감성도 팡 터지고요. 스트레스도 팡 날아가는 그런 공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분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십삼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영원한 디바 김추자 콘서트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송홍섭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펼쳐집니다. 비극적인 서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피아노 연주와 반추상 작품이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원주 갤러리 카페에서 피아노 치는 화가전을 만나보세요. 해피 로봇 밴드 투어가 춘천을 찾아옵니다. 감성 음악부터 강렬한 밴드 음악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재 화가 민센트 반 고흐 잘 아시죠? 한때 절망에 빠져서 그림을 포기하려 했던 그의 삶을 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생 태호가 끊임없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요. 다음 이 시간 고흐에게 보낸 동생 태호의 편지처럼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But I'm fat, full of rhymes. Pass me the mic and I'm gonna grab at it. Well, isn't it delicious, crazy way that I'm kissing this baby? Listen to this, don't wanna miss it while I'm sitting. Sometimes you gotta fit in to get in, but don't ever quit 'cause soon I'm going.